자,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에 대한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우리 앞쪽에서 연립방정식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었죠. 그래서 그 가간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. 그 연립방정식과 이 일차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라는 걸 묻는 거예요. 자, 오늘 앞쪽에서 우리 직선의 그 식을 구하는 것들을 배웠는데, 자, 볼까요?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, 거기에는 지금 x와 y 문자가 두 개가 포함된 1차 방정식이었죠. 근데 얘는 뭐와 같더라? 당연히 1차 함수와 같더라. 그럼 다른 게 뭐죠? 단순히 모양만 다른 거죠. 1차 방정식은 방정식이니까 어떠한 식은 0이잖아요. 그죠? 근데 함수는 y는으로 시작하면 얘가 함수인 거였잖아요. 이해되시나요? 그래서 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만 다른 거지 기본적인 그 내용은 똑같다. 본질은 똑같다. 이 소리였어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선이 식이 어떻게든지 주어져 있지도 않지만 자,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얘를 위에 거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, 그죠? 아래 거를 그렸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지게 어느 한 점에서 겹쳐지게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. 이 교점이 결국엔 뭐가 된다? 연립방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. 다시 말해서 가간법 대입법을 풀어보면 x가 얼마이고 y가 얼마이고 나온다는 건 어떻게 된다? 얘가 교점의 좌표인 몇 콤마 몇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. 이 p, q, x가 p고 y가 q니까.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이런 거죠. 이 PQ의 자리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2,3이에요 라고 줬다면 이 연립방정식 풀 필요 없어요. 이거 풀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2, y는 3 된다는 소리야. 왜? 같을 수밖에 없어. 식 자체가 같은 식이니까 모양만 달랐을 뿐이고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가간법 막 계산하면 어차피 여기 2,3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.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. 어차피 방정식이든 함수든 모양은 똑같고 그걸 푼 x, y의 값은 이 교점의 값과 똑같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. 자, 요 이해를 통해서 밑에 내용 한번 볼까요? 자,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. 자, 두 직선이 있는데요. 자, x축, y축 한번 그려볼게요. x축이 있고요. y축이 있어요. 자, 두 직선을 선생님 한번 그려볼까요? 두 직선 하나, 여기다, 위에다 그릴까요? 여기다 그릴까요? 둘, 그렇죠. 두 직선의 교점이 어디예요? 여기잖아, 그죠?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선생님 더 그릴까요? 거기는 이렇게 그릴까요? 이렇게 있어요.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. 그죠? 자, 이렇게 상황을 먼저 기억해주면 돼요. 자, 두 직선의 교점은 당연히 몇 콤마 몇이라고 정해질 거 아니에요. 여기서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,1이라고 정할게요. 자, 그 상황 봅시다. 자, 연립방정식 두 개의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된대요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일단 해서 구해놨다 이거예요. 연립방정식 이용해서.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체는 y는 ax 플러스 b였겠죠. 그죠? 근데 그때 기울기 뭔가는 준대요. 그럼 기울기 준다는 건 a를 준다는 소리잖아. 그럼 나머지 b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예를 들어서 저 기울기를 선생님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y는 뭐라고 할까요? 5x라고 할까요? 5x 플러스 b인 상태다.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죠. 그럼 b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? 당연히 교점의 좌표를 대입해야죠. 왜? 이 빨간색 직선은 마이너스 2,1을 지나고 있잖아요. 마이너스 2,1을 지나고 있잖아요.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라? 여기다 대입하시면 된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점은 이 직선을 지나기 위한 그 한 점을 대입하기 위한 거였지 다른 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. 그럼 1은 자 y가 1이죠. x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b였다. b는 1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.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는 y는 5x 플러스 11이었다.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.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알고 그거와 기울기를 알면은 뭐 식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. 자, 그럼 세 번째. 한 점에서 만나는 세 직선 봤더니 근데 얘랑 어차피 같은 개념 아닌가요? 한 직선에서 얘도 지금 세 개 만나고 있잖아요. 그죠?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. 자,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.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. 맞죠? 두 직선의 교점이 있었는데 그걸 나머지 한 직선이 지난다. 같은 말이네요. 자,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. 그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. 이거 연립방식으로 찾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미지수를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1에서 구한 교점의 좌표를 대입해라. 교점의 좌표 대입했잖아요.
다시 말해서 2번, 3번 결국엔 어떤 거야? 거의 같은 내용이다. 그러니까 두 번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. 자, 이해되셨죠? 자, 그 마지막 4번을 한번 볼게요. 사실은 얘가 제일 중요해요. 여기서 위에 있는 그 교점이 연립방정식 해와 같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. 자, 뭐냐 봤더니 그래 직선의 연립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인 거잖아요.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두 개씩 그려질 텐데 그 해의 개수,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 보세요. 이렇게 x자로 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해가 한 쌍이라는 거예요. 뭐 x 몇, y 몇 해서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. 근데 다시 말해 평행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? 얘 그래프가 두 개가 만나나요? 만나질 않죠. 만나질 않으니 해가 생길 수가 없지. 얘는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딱 한 쌍의 해만 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 해라 그랬으니까.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. 해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와 같은 겁니다. 마지막 일치한다는 거는 뭐예요? 모든 점들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. 일일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해야.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해야 되는 거죠. 이해되셨나요? 근데 이거를 그러면 확인하시면 이런 거예요. 이렇게 X자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조건 기울기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. Y는 3X 플러스 B, Y는 뭐 마이너스 7X 플러스 B, B가 뭐인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. 무조건 앞에 있는 기울기 자체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에요. 근데 평행한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? 평행하다, 기울기는 일단 같아요. 일치한다, 기울기 같아요. 근데 둘의 차이는 뭐다? Y절편이 달라야지 안 만나죠. 근데 Y절편이 같아버리면 완전히 일치가 되겠죠. 이 내용을 판단하시면 그 해의 개수가 나와요. 해가 없으려면 평행한 상태면 된다. 아, 해가 없으려면 평행한 상태면 된다.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일치하면 되는구나. 근데 한 쌍 가지려면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구나.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그 각각의 성질들, 마지막이죠. 성질들을 이해해 주셔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